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4월 2일 시행됐던 국가직 9급 통계학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저 뒤에 나와 있는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QQ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좀 약간 참신했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이전에 봤었던 문제들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거의 한 18, 17문제는 익숙하게 좀 푸셨고, 뭐 늘 한두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실수 때문에 틀리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차분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요, 1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두 지역 A와 B에 대한 소득에 대한 박스 플롯, 박스 그래프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나타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박스에 보면 이게 위로 갈수록 최대값, 최소값, 여기가 중간에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죠. 중앙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5%씩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정보가 뭐 이상치가 있으면 여기 아웃라이어가 있을 텐데 여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뭐 간단한 문제인데 우선 기억 보시면 최소값은 이랬네요. 최소값은 요게 최소값이잖아. A에서의 최소값은 B에서의 최소값보다 크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니은 중앙값은 요게 중앙값이라고 그랬죠. A의 중앙값은 B의 중앙값보다 이거는 엄청 납작하게 붙어 있네요. 더 크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범위라고 했는데 이 범위라는 것은 레인지라 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까지의 차이를 우리가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A는 이게 범위인데 B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아니요. A가 B보다 범위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출제되는 박스 형태니까 잘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제시된 두 변수의 산점도, 산포도 이렇게 점이 이렇게 분포가 있습니다. x와 y의 표본 상관계수,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 값은요. x랑 y라는 데이터를 점을 찍었을 때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라고 봤을 때요. 뭐 선형이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직선에 이렇게 쭉 가깝게 돼 있잖아요. 얘도 직선에 가깝게 돼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공분산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는 게 표본 상관계수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위치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약간 V자 승리의 형태를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어떤 선형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1 이게 이제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번 문제는요. 가설 검정 관련해 가지고요. 오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제1종 오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하셔서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이 원래 참이야 참. 원래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야 거짓. 그러니까 이게 귀무가설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뒤집어 얘기하면 대립가설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때 귀무가설을 채택했습니다. 귀무가설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했어요. 기각했다는 것은 대립가설을 채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립가설이 참이야? 근데 대립가설을 채택했어.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케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귀무가설이 참이거든.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런데 죄가 있다라고 잘못 착각하게 되는 거야.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감옥에서 몇십 년 살게 됐어. 엄청 큰 문제죠. 이게 알파의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대립가설이 참이야. 제가 나쁜 죄를 저질렀어. 이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걔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능력 있는 검사, 능력 있는 경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쟤는 죄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더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알파 우선순위를 넣고 요거는 베타 오류다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제1종 오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1종 오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 정도로만 하시죠. 그거 좀 헷갈리시면 책 같은 거 다시 한번 좀 살짝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4번 문제는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제곱법, 그걸로 회귀식을 추정했더니, 잔차 제곱합을 구하였더니, 거기 보시면 2100이 나왔다. 이때 오차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거요. 어떤 x가 있고 그래서 xi가 있어. 거기에 대한 y가 있는데 yi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점점점점점 요 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 보시면 이제 회귀식을 이렇게 쭉 찾아낸 겁니다. 요 회귀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 b0 절편이 있고 b1 xi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회귀식에 위치하는 요런 값들, 요게 이제 회귀식으로 이제 설명되는 값이죠. 그쵸? 자, 그런데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요게 이제 잔차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에 관련된 그 제곱을 구해 가지고 그걸 뭐 작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뭐 어떤 원리로 푸는 그게 아니고 아노바 테이블 있잖아. 분산 분석표.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늘상 회귀 분석 모형도 아노바 테이블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는 변동의 요인을 놓게 되는 거야. 변동의 요인
이렇게 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회기식과 잔차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곱의 합. 그래서 회기식과 관련한 제곱의 합은 SSR, 잔차는 SSE, 그리고 이제 전체 합친 게 SST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몇 가지 한번 이쪽에 자유도랑 MSR, MSE 이렇게 여기 F값 이렇게까지 구하는 방법을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게 이제 SST 네, 요렇게요. 여기 이제 총합이야. 서메이션 되는 겁니다. 자, 자유도를 여기다 놓게 되는데 자유도 자, 우리 회기식에서 그 자유도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잔차에서는 n-2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걸 두 개 더하면 n-1 이렇게 돼야 되겠죠? n-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것을 평균의 제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우리가 불변 추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의 제곱.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SSR을 1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SSE를 여기 n-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MSR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얘는 MSE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MSE로 이제 MSR을 나눠주면 요때 F값을 우리가 얻게 되고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P-밸류 값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원하는 값을 체크해서 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불변 추정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거 값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SSE 값을 줬어. 여기 보시면 잔차 제곱 합, 이게 잔차에 대한 제곱의 합이니까 얘가 계산했네. 2100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얼마야? 이게 2100 이렇게 되고요. 자유도는 얼마입니까? 자유도는 지금 n이 22잖아. n이 22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n-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n이 20이니까 22 2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0입니까? 그래서 2100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10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회귀 분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쫙 분해하는 거, 그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베이지안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과 진단키트의 확률이 다음과 같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이 코로나로 진단키트에서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진단키트 결과가 음성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실제 음성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커다란 그림으로 봐서, 자, 지금 상황이 양성과 음성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양성보다는 음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여기가 양성이 20%, 음성이 80%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음성이 걸렸어. 음성 여기에 이렇게 걸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할게요. 이게 이제 음성 나타내는 거라 합시다. 음성 이렇게 뭐 그냥 영역만 살짝 집합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요 정도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 한번 보시면 박스를 볼게요.
전체 인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은 20%, 음성은 80%가 되고요. 진단키트에서 실제 음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할 확률이 이제 음성 중에서 이게 음성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게 얼마라고? 7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밑에 진단키트에서 실제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양성인데 음성이 되는 사람은 그러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단키트의 결과가 음성이 나왔는데 원래 음성이었던 사람의 비중은 어떻게 되니? 그거를 지금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는 방법이 베이지안 식을 살짝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음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음성이었는데 먼저 음성이 나와야죠. 음성이 나와야 되고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이 되는 사람 조건부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전체 음성이 나올 요 확률을 표현하게 되는 게 음성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 중에서 음성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원래 양성이 나왔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음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양성이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음성 이렇게 이거 분에 어떤 게 와야 된다고? 이게 와야지. 그래서 음성 그 다음에 음성이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음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80%네. 그래서 요게 10분의 8 이렇게 쓸게요. 10분의 8. 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음성이 나왔는데 거기서 음성이다. 이게 음성 중에서 또 음성 되는 거니까 70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요게 70%니까 10분의 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양성. 그럼 양성은 1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10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성 중에서 음성 나와야 돼. 양성 중에서 음성 하면 20%네. 10분의 2.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를 푸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얘는 10분의 8, 100분의 7, 8에 56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분의 56 더하기 얘는 100분의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분의 4 이거 분의 요거는 요거랑 똑같네. 100분의 56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60분의 100 다 지워지니까 5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5분의 14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이지안 정리는 사실 이렇게 뭐 어떻게 증명하거나 전확률 공식 어떻게 복잡하게 하거나 그거보다도 이렇게 스토리를 줘가지고 직접 푸세요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 맞춰서 잘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연속형 확률 변수 x, y가 서로 독립입니다. 그랬을 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독립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돼. 독립인 경우에는 평균 같은 경우에 뭐 따로 볼까요? 평균 같은 경우에 만약에 x와 y다. 그러면 그냥 x와 y를 곱해주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는 단순히 더하면 되죠. 분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분산 같은 경우 그냥 x와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x에 대한 분산 더하기 y에 대한 분산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2 코베리언스 x랑 y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독립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코베리언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분산도 더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달라지죠.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게 제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분산, x의 분산에다가 그쵸? y에 대한 분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요. 코베리언스 x랑 y의 공분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은 독립인 경우는 여기에 공분산이 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식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문제를 살짝 볼게요. 독립이기 때문에 공분산은 빵이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분산은 빵이다. 다음에 2번 x와 y의 합에 대한 분산은 맞습니다. 합에 대한 분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x와 y의 분산에 대한 합과 같고요. 오케이. 자, x랑 y의 곱에 대한 기대값은 곱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을 서로 이렇게 곱하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 뭐 다 무난합니다. 자,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는 x가 주어졌을 때 하니까 x가 나온 거야. 그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는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x가 나왔을 때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이거는 어떻게 돼? x가 나왔다는 전제 하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지. 아이고. x와 y에 대한 교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로 독립이니까 이거 곱하기로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얘랑 얘가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립인 상황에서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는 x의 주변, 아니요, y의 주변 확률 밀도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이 띵 하고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은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하여 얻은 분산 분석 표이다. 자, 회귀, 잔차, 우리 바로 앞에 했었네요. 분산 분석표인데 자유도는 여기는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n-2 이렇게 되고 얘는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n-1이 11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은 1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돼요? 가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 평균 제곱은 제곱의 합을 얘가 SSR 이렇게 된 것을 1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54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SSE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n-2로 나눠주는 것이잖아. 그러면 n이 10이니까 여기 보시면 10 되겠네. 10. n이 10이니까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f값은 어떻게 돼요? 얘를 뭐라 그런다고? MSR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뭐라 그런다고? M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다 값에 해당하는 f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좀 줄여서 쓸 거 그랬네. MSR을 MS2로 나눠주면 이게 f통계량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540을 얼마야? 2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7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가의 값은 540이다. 맞고요. 나의 값은 20이다. 맞고요. 다의 값은 27이다. 맞습니다.
모형의 결정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R스퀘어 값을 구하는 거잖아. 전체에서 우리가 여기 회기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회기식이 설명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200이 아니라 54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거 적합도 검정이네. 다음 시장 조사에서 세탁기 색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판매된 세탁기의 색을 조사했대요. 흰색, 검은색, 상아색, 회색, 뭐 아무튼 거의 흰색 계열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전체 토탈 세탁기에 판매된 수는 80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 요거는 이제 관찰된 빈도야. 관찰 빈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호한 색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냐면 4대 4대 1대 1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기대 빈도라고 할까요? 기대하는 도수 빈도는, 자, 전체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흰 색깔은 얼마가 되겠어? 흰색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I와 J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저 제라피 흰색은 전체가 10분의 4 이렇게 80인데 80에 10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8에 3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기대 빈도가 32. 얘도 얘는 여기 보시면 4 여기도 4니까 얘도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에서 10% 차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는 80에서 10분의 1. 네, 이렇게 되면 8 이렇게 됩니다. 얘도 8, 얘도 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관측된 결과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뭐 그렇게 어긋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얼추 40, 24, 뭐 비슷하지 않아. 16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 나와 있는 기대했던 그 예측치랑 비슷한가 아니면 크게 다른가? 그거를 가설 검증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빈도를, 기대 빈도를 이렇게 쓰고, 관측 빈도를 5 이렇게 쓰죠. observation 해가지고 쓰고, 기대 빈도를 expectation 해가지고 2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다 서메이션 한다고. 그래서 관측된 거를 기대한 거와의 그 차이를 제곱을 해서 관측된 걸로 기대한 걸로 나눠줍니다. 이걸 다 서메이션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따르냐면 카이자승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K-1의 자유도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검정 통계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직접 구해야지 뭐. 검정 통계량,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찰된 거랑 기대의 차이야. 40에서 32를 빼서 제곱합니다. 40에서 32를 빼서 제곱을 하고요. 32로 나눠주고요. 이것도 똑같네. 두 번째 검정색도 40에서 32를 빼고 제곱해서 32로 나눠주고요. 다음 세 번째 상아색은 10에서 32로 나눠줍니다. 10에서 8이죠. 8 잘못 봤어요. 8을 제곱해주고 8로 나눠주고 이것도 10에서 8을 빼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40에서 31을 빼면 8이잖아. 8, 8이 64니까 32분의 64 2 이렇게 되겠죠? 얘도 32분의 64 역시 2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10에서 8을 빼면 2잖아. 2의 제곱이니까 4 8 요것도 4 8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고 얘는 뭐 2분의 1
얘도 2분의 1, 뭐 이런 꼴이 될 테니까 요거 다 계산하게 되면 5가 된다. 아, 힘들게 왔어요. 이거 하나 선지하려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유도 자체가 거기 보시면은 4가 아니라 K-1이 자유도니까 지금 K가 지금 4가지입니다. 그래서 K가 4이므로 자유도는 4에서 하나를 뺀 3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검은색의 기대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걸 얘기한 거죠. 검은색의 기대도수는 32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기억 디귿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보통 이제 뭐 식만 쓰고 계산하세요는 안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계산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그냥 사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확률 변수의 F가 자유도가 이렇게 있을 때 F 분포를 따르는데 F분의 1로 바뀌면 이게 자유도가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뭐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요. 그렇게 분포와 관련된 암기할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좀 정리해 따로 드릴게요. 기초를 중심으로.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본 평균 이거는 요걸 따릅니다. 이것도 그냥 사실 메모리 암기하셔야죠. 그러니까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고요. 분산이 모 분산에다가 n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오케이. 다음 3번이요. 확률 변수가 x1, x2보다 xn까지 서로 독립인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걸 다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제곱을 해서 더한 건 자유도가 n을 나타내는 이거 제곱한 게 느낌이 카이 제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x의 제곱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암기하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무유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5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표본 평균이 이렇게 했을 때 Z라고 하면 그렇고 5개니까 우리가 이거를 T분포 쪽으로 봐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암기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 좀 볼게요. 네, 분산 분석표입니다. 세 가지 필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1원 배치 분산 분석법 이거를 사용해서 분산 분석의 내용을 거기다 넣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니까 이걸 우리가 K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곱의 합 우리 앞에서 회귀 분석과 관련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자유도가 여기는 K-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K에다가 N-1 그리고 여기는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니까 KN-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K값이 3이니까 여기는 3에서 1을 빼면 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K에다가 N-1이 6 이렇게 있는데 K가 지금 3이라고 그랬잖아. N-1은 6이니까 N은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은 3 이렇게요. 여긴 주어졌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3, 3은 9에서 1을 빼면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F값을 구하라 그랬네. F값은 얘는 어떻게 돼? 평균의 제곱은 50을 2로 나누면 되겠고요. 얘는 20을 6입니까? 6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요 각값은 어떻게 돼? 저거 정리하는 거지 뭐. 그래서 50을 2로 나눈 거랑 20을 6으로 나눈 거랑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10분의 75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죠. 뭐 이렇게 해서 25가 되고 뭐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36, 18 해서 10분의 75 이렇게 되니까 값은 7.5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어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되어 있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평균은 좌우 대칭되어 있으니까 평균은 0이다. 맞죠? 오케이. 얘 완전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값과 평균은 같습니다. 중앙값도 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D급 볼게요. 최빈값의 절대값은 중앙값보다 크다. 중앙값은 지금 여기 빵인데 최빈값은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잖아. 그래서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가상적으로 플러스 2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최빈값은 좌우 대칭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인데 이 절대값이라고 그랬잖아. 절대값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앙값보다 당연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12번 한번 보시면 어느 지역에 끝에 문제를 보시면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느 지역에 20대 남자의 몸무게가 평균이 미우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가 평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임의로 추출한 20대 남자의 샘플 평균의 몸무게가 66,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 66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평균 U에 대한 95% 신뢰 구간 하는 거니까 양쪽으로 95% 이렇게 가려면 그렇지, 여기 보시면 1.96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2.5, 2.5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여기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x바인 66에다 플러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샘플을 하니까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표준 편차가 8이고요. 샘플을 64명 추출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x바에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8 루트 n이 64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8 64 뭐야 88이 64니까 그냥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6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7.960 요거만 하나 봐도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 구간 구하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분산분석표를 최소제곱법을 이용해가지고 F값에 대한 P밸류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P밸류의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대요. 이해 가십니까? 유의 수준 5%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개수에 해당하는 값이 귀무가설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의미가 있냐 없냐 요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얘가 0이다 이겁니다. 이게 귀무가설이죠. 이게 0이면 어떻게 돼? 저기 나와 있는 회기식은 의미가 없어. 유의미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귀무가설이 성립하지 않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 아니다. 모두 0이 아니다가 아니라 베타 1이 0이 아니거나 베타 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p-value 값이 0.055%보다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규모가설을 기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찾으면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규모가설을 어떻게 세우고 대립가설이 어떤 의미인가, 네,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에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3x 플러스 9의 분산이 36이 되었고, 요거 값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3이 제곱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9 분산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36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4, 9, 36 이렇게 되니까 x에 대한 분산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야, 이거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뭐 요거 필요한가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요거 값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이 x를 쪼개서 씁니다. x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x의 제곱이고 2의 x는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분산 구할 때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분산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직접 두 개 차이를 막 제곱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기억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값을 우리가 요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푸시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10-x의 평균 이렇게 돼요. 정리 좀 할까요? 따라서 4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2x 마이너스 2x의 제곱,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a라고 할까?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빵. 그러니까 이게 양수니까 2를 집어넣으면 a가 2, 그러니까 평균이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는 4, 2 마이너스 6은 빵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인 두 모집단 1과 2에 대한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 1, 모집단 2 이렇게 있고 거기서 임의로 100개씩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n이 100개야. n1은 100개 추출했고 n2도 100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평균을 여기 xi에 대한 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 여기서 나오는 게 x1의 바, 여기서 나오는 게 x2의 바, 이런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각각에 돼 있는 것을 합해가지고 x1과 x2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샘플을 많이 추출했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의 x1과 x2의 평균을 구하고 역시 요거에 대한 분산이라고 할까요? 네, 요거 값을 구하려고 한다. 요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한 평균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확률하고 요거 값과 기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하고 그때의 값을 곱해줘. 0 곱하기 3분의 2 네, 의미가 없죠. 3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빵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얘도 한번 봅니다. 얘도 자, 이거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0 곱하기 0 더하기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3분의 5 이렇게 됩니까? 3분의 5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요거에 대한 평균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한 요거 기대치를 요거 평균값을 따로따로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 하면은 2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여기 이 값 중에서 하나 골라내셔야죠. 오케이? 자,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직접 구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봤었던 공식을 좀 사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분산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제곱의 평균에다가 각각에 대한 제곱의 평균에다가 각각에 대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직접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x1에 대한 분산값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제곱의 평균을 한번 볼게요. x1의 제곱의 평균. 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 보시면 0의 제곱 의미 없으니까 뺍시다.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것도 2의 제곱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네, 지웁시다 그냥. 3분의 1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x2에도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차피 확률이 빵이니까 의미 없잖아. 얘도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요거 2의 제곱 4네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 얘는 3분의 1, 얘는 2는 4, 4, 2, 8, 3분의 8이네. 그럼 3분의 9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나타내야 되냐면 요거 여기 나타낸 요거를 평균값을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어떻게 보면 얘 귀찮기도 하겠네요. x1 이렇게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3분의 1 빼기 요거 평균의 제곱이잖아. 평균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 3, 9, 9분의 2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얘도 보시면 x2 이렇게 되면 여기 3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9 빼기 요거 3, 3은 9분의 2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는 3, 3은 9분의 3배 하니까 27 마이너스 25 해서 역시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산값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이걸 나타냅니다. 각각의 분산을 해야 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그냥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해야죠. 샘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9분의 2인데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게 이제 샘플에서 나타내는 거니까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 n이 몇 개야? 100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할게요. 100분의 여기 시그마의 제곱하면 9분의 2, 요게 바로 값이고, 근데 요게 이제 V1의 분산이고, 근데 여기 두 개 간단히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 계산한 다음에 정신없나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 값을 네, 각각 더해주면 된다고. 서로 이제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100분의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n분의 n2분의 9분의 2. 9분의 2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900분의 두 개 더해서 4 해가지고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1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과 모집단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두 개 독립인 두 개의 정규 모집단에서 정규입니다. 모집단에서 25개씩 표본을 끄집어냈습니다. 두 모집단의 모분산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분포는 자, 요거 있잖아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과연 동일한가? 예, 그거에 대한 동일성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F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도 사실 분포 관련한 특징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그냥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모집단의 분포가 서로 독립인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μ1 이렇게 있고 시그마 1의 제곱. 두 번째도 μ2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n1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n2를 끄집어내요. 자, 그랬을 때 n1의 제곱, s1의 제곱, s2의 제곱 해서 표본 분산을 우리가 끄집어낸 거죠. 이렇게 나타낸 표본 분산이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인 경우 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n1 마이너스 1 s1의 제곱 이거랑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요거 나타내는 요 부분 되는 거 이게 뭘 따릅니까? 하면 카이 자승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n1에서 1을 뺀 요거 분포를 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n2-1을 s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얘도 카이 자승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얘랑 얘를 좀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F분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율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F분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잖아? 여기에다가 n- 그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 가세요? 여기 카이자승 분포를 n1-1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카이자승 분포를 n2-1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포가 여기 n-1 있으니까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n-1과 얘가 지워지고요. 보이시죠? 여기다 더 갈 데가 없어서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우리는 F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개 샘플을 했으니까 자유도는 n-1이야. 자유도가 24인 F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카이제곱 분포는 요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두 개의 모집단에서의 모집단의 모분산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분산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분포는 여기 나와 있는 F분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17번. 문제가 기네요. 자, 성별과 와인의 생산지에 대한 선호가 과연 관련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성별과 와인 생산지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두 개가 관련이 있는가? 요거를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공식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뭐였어요? 그치?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옵저베이션이 있잖아. 빼기 기대도수를 이렇게 해서 얘는 제곱을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패턴이. ij 된 것을 서메이션 해. 그래서 다 서메이션 하는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옵저베이션은 얘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요게 첫 번째 보시면 뭐 x11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기대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열의 합과 행의 합을 이렇게 두 개 해서 곱해주는 거야. 네, 이해 가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으니까 C 요거 값과 요거를 곱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먼저 쓸게요. R1 i와 점과 곱하기 저기 C.1을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전체 두 개 곱한 거 100개니까 100으로 나눠서 그 비율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기대도수를.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요걸로 또 나눠줬잖아. 요걸로. 자, 그러니까 우선 요 EIJ 해당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의 2야. 여기 2야. 이해되시죠? 제곱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제곱이. 이 정신 없을 수 있는데 요 그냥 우리가 했던 기본식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분자의 제곱이 있는 거야. 여기에 제곱이 있는 거야. 여기에 제곱이 있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는 제곱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그냥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정신없이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 색깔 있는 거 있었잖아. 흰 색깔, 파란 색깔, 검정 색깔 그거 표현한 그거랑 적합도 관련된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계산하세요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 계산하세요는 우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근데 계산하세요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18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독립인 두 지역 A와 B에서 실시하는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평균 연령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지역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중에서 A지역에서는 100명, B지역에서는 1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연령을 조사했습니다. 자, 각각의 지역에 대한 평균 연령이 뮤A, 뮤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비교하는 거지. 야, 평균 연령이 그거 뭐 비슷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귀무가설을 어떤 걸로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두 개 차이를 보면은 귀무가설이라고 하면 이게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명, 200명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Z 분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선 각각의 A지역에 대한 평균이라 할까? 빼기 B지역에 대한 평균 그 차이 요거랑 요거 차이를 빼는 거야. 그냥 귀무가설 요거 얘는 빵이니까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분자에는 당연히 n1분의 분산 시그마 첫 번째 원의 제곱
n 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요 식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부합하는 게 뭐야? 이거네 이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B지역과 A지역 요거는 사실 뭐 뒤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서 절대값을 씌운 이 값이 여기 보시면은 언제 p-밸류 값 할 때 유의 확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거 바깥쪽에 위치할 확률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에 위치할 확률이기 때문에 요 끝에 되는 거죠. 그 확률이 굉장히 요거보다 작아야지 p-밸류 값이 작아져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봐주시죠. 다음 볼까요? 다음은 두 인자 A와 B 사이에서 이원 배치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의 분산 분석표의 일부이다. 실험에서 인자의 수준 조합에 대한 반복 실험 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간단한 뭐 표 요거대로 좀 비슷하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서 봐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끊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도 좋아요. 여기는 실선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A, B, 인자 B, 교호작용 A, B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오차, 잔차, 그 다음 여기 전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곱합이 들어가요. 제곱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자유도. 그리고 여기는 평균 제곱합. 이렇게 평균 제곱합. 왼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도 되는데 살짝 다시 한번 쓰려고 보는 거예요. F값 이렇게 있어요. 자, 제곱의 합을 우리가 그냥 SSA라고 할게. 그럼 700이죠. SSB라고 할게요. 여기는 그냥 자꾸 말 붙이기가 애매해서 SSAB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SSE라고 하시죠. 오케이? 자, 자유도는요. 얘가 P-1이고요. 얘가 Q-1이고요. 얘는 P-1과 Q-1의 곱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그냥 암기하세요. 얘는 PQ에다가 R-1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PQR에다가 빼기 1 이렇게요. 평균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제곱은 요거 SSA를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야. MSA, MSB, 요거는 MSAB. 그러니까 여기 SSAB를 요걸로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는 M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F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요. 요거 여기 나와 있는 MSE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나 비율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MSA를 MSE로 나눠주고 MSB를 MSE로 나눠주고 MSAB를 그래서 MSE로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P-1이야. 얘가 Q-1이야. 요 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P-1과 Q-1 이렇게 하는데 P-1이 1이고 Q-1이 3이잖아. 그러니까 1 곱하기 3은 3 이렇게 보시면 돼. 간은 3. 오케이? 낙값은 이거 해야지. 여기는 700을 1로 나누니까 700. 300을 3입니까? 300. 얘는 3이니까 1200을 3으로 나누면 400.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800을 8로 나누는 거니까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값은 어떻게 됐다? 각각의 SS2로 나눠주는 거잖아. 요 나의 값은 어떻게 됐다?
여기 400인데 얘로 나눠주는 거야. 나의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을 MSE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MSE로. 그러면 4 아니겠습니까? 4. 멀리 왔는데 가는 3이고 나는 4다. 맞네요. 분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모두 몇 개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봐야죠. PQR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가가 3이니까 다 더하게 되면 PQR은 이거 전체가 15가 되는 거니까 PQR은 1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PQR-1은 15가 돼서 전체 자료의 수는 16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틀렸네. 약간 허무하긴 한데 그거 다 봐야 됩니다. 다음 3번 인자 A와 인자 B의 수준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거 1은 어떻게 나왔나? P-1이 1이니까 P는 2 맞죠? 얘는 Q야. Q 인자의 수가 Q-1이 3이니까 Q는 4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밸류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인자 A에 대한 주 효과는 유의 수준 어떻게? 여기 보시면 A는 여기 P-밸류 값 5% 안에서 유의하다. 그보다 훨씬 더 작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정규 분포에서 임의로 추출한 자료의 정규 확률 그림 해서 요거는 이제 보통 QQ 플롯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QQ 플롯이라고 해서 회귀 분석 관련해서 저 뒤에 정규 형태를 지니는가?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여기 보시면 분위수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를 뭐 100개가 있으면 100개로 쫙 쪼개는 거야. 쪼개가지고 자료에 대한 분위수랑 같이 쭉 비교를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요거보다는 나중에 기본 강의나 객관식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ZI를 놓고 그 다음에 RI를 놓고 해서 여기 45도 선에 이렇게 잘 위치하면은 정규형을 따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45도 선상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게 되면 정규형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정규형을 따르는가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요게 3번. 보통은 통계학 책에 있긴 한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기본적인 매번 출제되는 걸 잘 정리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하나씩 더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학 관련한 9급, 9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봤었던 과거 기본적인 내용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거의 많은 문제를, 대부분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고 한 문제 정도 어쩌다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불이타성 되는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매번 출제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확인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